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효의 자력 양상과 공도자 숭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효에서 지자본이와 타자녀 교육이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구조라면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는 각자의 권리와 공익의 관계로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밀접한 관계가 서로 쌍방적 관계가 있고 지자본이와 타자녀 교육과 쌍방적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라고 말할 때 사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연 이게 실체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회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또는 개인이 실체이고 공동체는 허상인가? 또는 개인을 지배하는 공동체의 힘을 인정해야 하는가? 개인과 공동체는 어떠한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될 내용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효의 핵심은요, 공도자 숭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도자 숭배로 어찌 보면 규결돼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실천적으로 일상수행의 요법 제9조인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심을 이해하는데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신심, 공심을 강조하는데 이 공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제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죠. 공익은 개체를 떠나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체 밖에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어디에 따로 있는 공익은 전체주의요, 전제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공익심을 오독하면 파시즘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라는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이 일방주의, 획일주의, 전체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심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막 일방적이고 되고, 그 다음에 단체주의가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소고속, 따르라, 막 이런 거. 그리고 더 심하게 하면 이 파시즘 같은 것이 된다. 하나라는 이 전체의 실상은요, 열을 관통하는 하나입니다. 열이라고 말할 때, 열십자 할 때, 열이란 개체와 소통되는 전체입니다. 하나라고 말할 때 하나는 열이라는 개체와 소통되고 관계되는 그러한 관계의 전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열에는요, 이 개체의 열은 교환될 수 없는 고유한 처처불상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공도는 바로 이러한 처처불상들의 사회입니다. 처처불상들이 사귀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귀어 소통하는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자를 동일한 하나의 규칙이나 규범에 몰아넣는 획일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익이라고 할 때 이 공이 그렇다는 것이죠. 시인 박노해의 시어처럼 개인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있는 우리예요. 개인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익은 무거운 멍해가 된다는 겁니다. 공익으로 규결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 바탕과 시작은 개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의미를 창조하는 약동성, 그러한 약동성과 함께 개개인이 자유로운 주체로 우뚝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주체가 바로 자력입니다. 자력을 세워야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무자력한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력 양성의 본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력인이 되자는 것은
자력자가 되자는 것은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것은 개개인을 자력인으로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쌍방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례 생활은 자력 생활의 반대로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는 노예 생활입니다. 푸코의 언어로 말한다면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구성되는 주체로 그 어떤 조건이 구성이 돼버려요. 부자유한 구조 속에 끌려다니는 생활입니다. 또한 인간의 문제를 인간끼리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타력 또는 어떤 그 절대적 신들을 끌어들여서 신에게 의탁하는 나약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력 양성은 강령에 보면 나오죠. 사람으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자력에 근거한 보훈봉공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자력에 근거해서 힘미치는 대로 보훈봉공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자유로운 주체이면서도 상대도 자유로운 주체로 존중하는 의무이며 주체적으로 보훈봉공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실천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력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력에 근거해서 그 역량만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익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력은 양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불성의 존재이며 불쾌함에 지배당하지 않는 낙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불쾌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낙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인간끼리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공사가 바로 공도이며, 이 공도를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자력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윤리는요, 옳음과 그름의 윤리였습니다. 옳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는 그런 윤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 특히 또 어떠한 윤리냐, 미리 주어진 어떠한 규정에 맞추어 거슬리면 그런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윤리가 미리 주어져 있어요. 즉 공동체의 옳고 그른 규칙이 선제되어 있어요. 먼저 있어요. 선제되어 있어요. 선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건 그렇게 미리 이렇게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제되어 있는 이것에 개인들이 이렇게 맞추어가는 것이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옳고 그른 규칙이 선제되어 있고 이에 개인이 맞추어가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윤리할 때 이 윤은요, 무리 윤으로요, 윤리는요, 공동체의 규칙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윤리할 때 이 리는 바로 공동체의 규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래의 윤리는요, 좋음 싫음의 윤리가 될 것입니다. 나한테 좋냐, 나한테 싫냐, 이거죠. 아까 옳으냐 그러냐고는 느낌이 확 다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타당한 것은 좋음이 되고 맞지 않으면 싫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싫은 것뿐이에요.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주체와 권리가 확대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어떤 권리? 좋고 싫음을 자기가 선택하고 향유할 권리가 확대될 것입니다. 과거 사회가 어떤 집단의 누구라는, 즉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속에 중심을 둔다면 미래 사회로 갈수록 익명성과 개인의 자유성에 근거를 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하고 다른 것으로 개인의 역량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사회를 뜻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좋고 싫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사회인데 여기서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를 말합니다.
미래사회는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가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 인해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고립, 고독, 소외가 발생돼요. 당연히 자유가 발생되니까, 개인의 자유를 발생하니까 소외가, 어떤 그 고독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립과 소외의 해소를 위해서 상호 연대하는 공익성이 더욱 요청된다는 거예요. 공익성이 미래로 갈수록 더욱 요청되는 거예요. 개인의 중시와 더불어 타자와의 교감과 소통이 그만큼 중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요의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는요, 미래사회의 지침이에요. 그냥 미래사회 축!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조음의 윤리가 자력과 밀접하다면 오름의 윤리는 공도와 밀접합니다. 해야만 되어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취향에 의한 개인의 선택에 바탕한 공도 헌신입니다. 미래사회는 개인의 좋고 싫음의 개인주의 윤리가 중시되면서 상황에 옳고 그름의 보편 윤리를 형성해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조음의 윤리와 오름의 윤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며, 개개인에게 유익한 조음의 가치에서 서로 간에 공유되는 조음을 합의해가는 정의도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이 타인에게는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어느 상황에서는 합의해 가는 것이죠. 이때 합의해 될 때 이게 오름의 가치로 그게 승화될 것입니다. 조음 씨름의 관계에서 설사 불편할지라도 자리타의 선상에서 조음의 윤리와 오름의 윤리가 교차하는 지점을 추구해 갈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각자의 존재 가치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력 양생이 필수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필수 중에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자력이 약할 경우 미래사회에서는 더욱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력을 강화하고 고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자력자를 보호해서 자력자로 양성되도록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부로 빼앗지 못하는 지배받지도 않는 사회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로 간다는 것이죠. 과거의 사회가 공동체 속의 개인이라면 미래의 사회는 개인주의의 선상에서 연대하는 공동사회라는 겁니다. 윤리의 경우도 개인의 좋고 싫음의 가치를 전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합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 합의에 가는, 그래서 오름의 가치를 세우는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을 공도자로서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사회로 갈수록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는요, 그냥 필수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사회가 될수록 자력 양성에 근거한 공도자 숭배가 중요해집니다. 단절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돼 연대하는 개인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력이 약한 개인은 더욱 불행해지기에 자력을 양성토록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도 헌신자를 정말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단독자인 개인이면서 자리타의 공도에 유대하는 공도 헌신자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력은 공도에 연대되어야 하며, 공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자력은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는 병지법적 관계로서 쌍방적으로 더욱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법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력 양성으로 비롯하여 공도자 숭배의 사회로 연대하고, 공도자 숭배의 사회는 자력 양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요의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